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토너 패드 2탄 리뷰입니다. 이번 리뷰는 각질 패드 4개, 수분 진정 패드 2개 이렇게 총 6가지를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각질 패드는 안 써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뷰를 하면서 각질 패드, 진정 패드 이렇게 다 써보니까 드는 생각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품도 한번 살펴보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해드리는 패드 사용 피부 케어법도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유트루의 토너 패드 리뷰 2탄 출발! 빵! 오늘 등장하는 제품은요, 메디큐브 슈퍼시카 패드, 스트라이덱스 센시티브 패드, 셀리맥스 어성초 바하 지우개 필링 패드, 코스렉스 원스텝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브링그린 사철수 카민 약산성 토너 패드, 마지막 아임프롬 페어 스팅 패드, 이렇게 6가지 제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1편의 토너 패드 리뷰에서 나오지 않았던 인기템들이고요. 여기에 그 유명한 그 제품 왜 안 나왔어 하시는 분들 계시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올리브영의 인기템 위주로 제가 이렇게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메디큐브 제품 70매 들어있고요. 정가 24,000원, 장당 342원이고요. 할인가 제가 22,800원에 구매했습니다. 스트라이덱스 55매 들어있고요. 1,900원. 사실 저는 여기 처음 보는데 뭐 미국에서 나온 브랜드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할인가 8,750원에 구매했고요. 정가 기준 장당 198원. 저렴하죠? 셀리맥스 60매 들어있고요. 17,000원이고 제가 11,900원에 구매했고요. 장당 283원. 코스렉스 한국 패드의 원조라고 할 수 있죠. 90매 들어있고요. 19,000원이고 할인가 12,300원에 구매했고 장당 211원입니다. 브링그린 75매 들어있고 18,000원이고 할인가 13,600원에 제가 구매했고요. 장당 240원이고요. 아임프롬 사실 이거는 엄청 인기 순위에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이렇게 매장에 있는데 뭔가 되게 진정될 것 같고 마음이 싹 끌려가지고 구매를 했던 건데 60매 24,000원이고 저는 정가 주고 구매를 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22% 할인 중이더라고요. 어쨌든 정가 기준 장당 400원입니다. 정가 기준으로 봤을 때 장당 가격 가장 비싼 건 400원 아임프롬이고요. 가장 저렴한 제품은 스트라이덱스 센시티브 패드입니다. 일단은 이번에 6종을 리뷰를 해보니까요. 스트라이덱스 아임프롬은요. 소분 용기가 들어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소분 용기를 뭐 다이소 같은 데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패드를 구매를 했는데 같이 딸려왔다. 이게 챙겨줬으니까 뭔가 그거를 액세서리통으로 쓸 수도 있고 패드 소분할 용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들어있으니까 뭐 있으면 쓴다 이런 느낌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뭐 용기에서 특별한 게 하나 있다면 메디큐브 제품 같은 경우에는 링클라이너 실링지라고 해서 이렇게 돌려서 뜯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뜯을 때 오 하는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뜯자마자 까먹었다? 그리고 메디큐브 제품이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그 왜 플라스틱 통도 겉에 뭐가 씌어져 있으면은 그걸 재활용하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메디큐브는요. 겉 포장재 요거를 뜯어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하는 메디큐브의 어떤 방향성. 멋졌습니다. 패드는 원단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원단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셀리맥스, 코스렉스는요. 우리가 많이 보던 원단입니다. 지난 편 1탄에서 아누아, 니들리, 넘버즈인 요 3개가 원단이 같았는데 사이즈가 달랐었잖아요. 이 3가지 브랜드와 같이 셀리맥스와 코스렉스가 같은 원단을 쓰는 것처럼 제 눈에는 보였습니다. 한쪽 면은 엠보로 되어 있고 한쪽 면은 부드럽게 되어 있어서 각질 정리가 좀 필요하다 싶은 부위에는 엠보면으로 사용을 해주시고 좀 부드럽게 닦아내고 싶다 할 때는 부드러운 면으로 사용을 해라 뭐 이런 원단이었습니다. 근데요 셀리맥스는 같은 원단을 사용을 한 것 같은데 독특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엠보면은 똑같이 있는데 보드라운 면에 거즈를 붙여놨더라고요. 제가 이 거즈를 직접 뜯어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있게 뜯어야 할 정도로 딱 밀착을 잘 시켜놨더라고요. 어떤 기술로 기존의 패드 원단에다가 거즈를 잘 붙여놨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즈를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특장점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셀리맥스에게 박수? 그래서 이 거즈가 얼마나 유용한가 이것도 뭐 중요하겠는데 거즈면이 엠보 면보다 조금 더 거친 게 있어서 그 거친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피지나 이런 걸 조금 더 각질 정리를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는 했어요. 약간의 포인트로 가져갈 수는 있긴 하겠는데 소비자가 느끼기에 엄청나게 대단한 포인트까지 느껴지지는 않는 근데 아무튼 박수! 메디큐브 원단이요 좀 엠보가 있으면서 되게 부드럽고 톡톡하다라는 표현 쓰잖아요. 이불도 좀 도톰하고 좋다 하면 톡톡하고 좋네 이런 표현 너무 저희 엄마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했지만 원단에 뭔가 고급스러움을 더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스트라이덱스는요 원단의 느낌은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비슷했는데 커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반달 모양으로. 그게 아무래도 꺼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커팅이 들어갔을까 싶기는 한데 사실은 제가 이 패드를 꺼내 쓸 때는 그냥 이렇게 꼬집어서 꺼내 쓰게 되더라고요. 굳이 이렇게 엄지를 넣어가지고 그 반달 모양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패드는요, 각질 패드였고요. 나머지 2개, 진정 수딩 패드는요, 이 두 제품 모두 컨셉이 진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원단의 느낌도 뭔가 수분 진정이 연상되는 그런 보들보들한 그런 원단이었어요. 브링그린은요, 얇은데 탄력감이 있어서 얼굴에 핏이 굉장히 잘 됐습니다. 1탄에서 봤던 더렛바이 블랑도는 얇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얼굴에 잘 붙긴 한데 더렛바이 블랑도가 너무 얇아서 얼굴에 핏이 잘 됐다면 브링그린은 그거보다는 살짝 두께감이 있기는 하지만 원단의 탄력성을 줘서 이게 좀 늘려가지고 밀착을 해줄 수 있어가지고 얼굴에 핏이 되게 잘 된다. 원단에 좀 힘 좀 썼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임프롬이요. 딱 얼굴에 댔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원래 면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 면인가 해서 공홈을 봤더니 정말로 순면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색깔도 노르스름했는데 보니까 표백 처리를 하지 않은 완전 순면. 그래서 정말 부드럽게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임프롬 원단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아임프롬 원단을 내가 좋아하는 다른 용액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아무튼 아임프롬 원단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제품 사용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메디큐브, 스트라이덱스, 셀리맥스, 코스알엑스 이렇게 4가지 제품이 각질 제품에 해당이 되는데요. 각질 제품이니만큼 살리실산 혹은 바하 이렇게 각질을 제거해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꼭 2가지 성분만 들어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사용을 하면 화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한 느낌을 처음 느끼신 분들은 너무 자극적인 거 아니야? 내 피부에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저는 그걸 자극적이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지 않고 자극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자극을 이용해야 할 때는 그 자극이 오히려 긍정적인 피부에 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지간에 이런 화합,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짝 한 2-3번만 해주고 코 딱 만져보면 금방 맨질맨질해집니다. 그래서 화한 느낌보다는 물리적으로 문지르는 게 난 더 자극적이야 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이 화학적인 각질 제거에 엄청난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요거 나쁘고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화학적으로 각질이 제거되는 거에 빠져들어서 이걸 너무 많이 사용을 하시면 민감성이신 분들은 피부 갑자기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지간에 화학적으로 각질을 제거해주는 각질 패드 피부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 주기 조절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셀리맥스 공홈에는요 아침 저녁 사용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yes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yes라고 말한 게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지간에 바하가 들어있기 때문에 얘는 피부에 딱 닿으면 그 바하가 얼굴에 각질에 그 작용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민감하고 저처럼 얇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매일 사용해도 되나요? yes라고 말한 거를 그럼 매일 사용해야 되나 바로 들으시면 안 되고 매일 사용해도 어떤 사람한테는 괜찮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셀리맥스 제품을 사용한다면 일주일에 1번 정도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상태 살펴보고 뭔가 좀 더 정리해주고 싶은 거칠거칠함이 있다 하면 일주일에 2회로 늘려보고 내 피부 잘 버티네 하면 조금 더 늘려보고 아니다 못 버티는 것 같아 하면 다시 2회로 줄이고 이렇게 사용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속 각질 패드 4가지 종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각질 패드는 전반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화한 느낌이 바로 들었고요. 즉각적으로 각질이 확 정리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면 피부 진짜 맨들맨들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한 느낌이 강력했던 제품은 스트라이덱스였습니다. 사용해보면서도 이거 뭔데 이렇게 화하지? 근데 이게 이렇게 인기가 있을 제품인가? 이 브랜드 뭐지? 하고 찾아봤더니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뭔가 미국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한 걸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 한국 감성보다는 외국 감성이 좀 묻어나 있는 듯한 그런 느낌? 제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순한 걸 추구한다. 순한 걸 더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확실히 순한 느낌이 없어도 좀 너무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을 특별히 추천을 해드리고 싶다 하는 분들은 정말 묵은 각질이 너무 쌓인 분들 근데 묵은 각질이 엄청 많이 쌓이신 분들도 스트라이덱스 한 번만 사용하면 금방 맨들맨들해져서 굳이 매일매일 사용하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진 않거든요. 아무튼간에 피부가 되게 도톰하신 남자분들 남성분들도 피부 민감하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말고 진짜 피부 엄청 짱짱하고 유분량도 피지량도 폭발하는 어쩌면 남성분들 중에서도 10대, 20대 초반까지? 이 제품은 제가 사용을 했을 때 눈가 이렇게 슬쩍 지나가 봤는데 눈이 굉장히 화하더라고요. 물론 제품 사용 설명법에는 눈가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그래도 국내에서 나오는 각질 패드는 이렇게 눈 주위에 닦더라도 그렇게 눈이 화하거나 많이 맵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스트라이덱스는 그게 조금 심했다. 화한 순서를 좀 제가 매겨봤습니다. 가장 화한 거 스트라이덱스, 무난해서 쓰기 편했던 거 코스알엑스, 셀리맥스, 그래도 순한 느낌이 드는 각질 패드는 메디큐브였습니다. 진정 패드 2가지 사용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요, 어쩔 수 없이 진정 패드가 더 좋기는 하더라고요. 저의 개취가 반영이 안 될 수가 없는 리뷰이다 보니. 두 제품 다 너무 괜찮았습니다. 브링그린은요, 좀 붙이기에 좋았고, 아임프롬은 닦아내기에 자극이 워낙에 없어서 좋았습니다. 순면이니까 아무래도 좀 문지르다 하더라도 자극이 없겠죠. 이 두 제품이 진정 제품인데, 그러면 이 패드가 각질 정리가 그래도 된다고 하는데, 각질 패드에 비해서 각질 정리되는 정도가 어떠한가라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각질 패드가 각질 정리는 훨씬 더 깔끔하게 됩니다. 그치만 이 패드라는 것 자체가 문지르는 행위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일드하게 물리적 각질 제거는 되고요. 아무래도 아임프롬은 순면이기 때문에 각질 제거가 되는 정도는 가장 적겠죠.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각질 패드는 각질 정리가 잘 되니까 이게 더 좋은가 봐, 진정 패드는 각질 정리가 덜 되니까 이게 덜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피부에 따라서 어떨 때는 이렇게 잘 각질 정리가 되는 각질 패드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진정 위주로 케어해주면서 각질 정리는 그닥 해주지 않아야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원래 기본 가진 피부 상태에 따라서 혹은 환경에 따라서 바뀌어진 그때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이번에는 제가 제품들 하나하나 사용해보면서 제품 개별로 특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디큐브. 기본에 충실한데 원단에 더 좋은 퀄리티를 주고 각질 제거를 해주기는 해주는데 또 너무 과한 느낌은 아니어서 정말 어딘가 적절한 각질 패드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메디큐브 이 집 진짜 많이 고민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셀리맥스랑 비교를 하자면 셀리맥스도 각질 제거를 해주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는데 거기에서 진정 성분도 뭔가 갖고 가고 싶어서 어성초를 넣었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각질 정리도 해주면서 어성초가 들어있으니까 진정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제품을 만들 수도 있는가 반면에, 메디큐브는 제가 성분을 막 다 분석을 해본 거는 아니지만 앞에 나와 있는 문구는 각질 패드입니다인데 사용을 해보면 어딘가 모르게 되게 순한 느낌이 묻어나 있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자면 메디큐브는 마케팅으로 막 유명해지기보다는 사용자들이 만족감을 느껴서 입소문이 날 것 같은 그런 제품이다. 저는 그랬습니다. 두 번째, 스트라이덱스. 요거는요, 그냥 한마디로 너무 셌다. 가격이 진짜 착하긴 한데 나는 조금 아닌 것 같다. 우리 집에 남자가 살고 있는데 저 남자는 가능할 것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버라인 피부에도 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말 피지가 엄청나게 묵었을 때 한 번 사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 셀리맥스는요, 원단에 고민 많이 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에 어성초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뭔가 어성초 느낌은 잘 안 사는 것 같았습니다. 어성초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쑥도 아닌 것이 그 쑥 같은 냄새는 안 나면서도 내 피부에 뭔가 순함을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촥촥촥 들어야 되는데 이 제품에서는 그렇게까지 느낌이 들진 않았어요. 어쨌든지 간에 각질에 집중을 많이 한 제품이기 때문에 얇고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매일매일 사용하지 말 것. 코스알엑스는요, 정말 왜 원조인지, 이게 왜 그렇게 팔렸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공홈에도 가보니까 600만 개 판매 이러면서 원조라는 거, 판매율이 많다는 거, 이거를 막 어필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이게 제품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원조가 빡 나오면은 시장을 선점을 해가지고 막 제품을 많이 팔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시장이 레드오션이 돼요. 그러면 사실은 뒤늦게 이 제품들을 사용하기 시작한 소비자들은 원조가 어느 브랜드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조는 내가 원조야 라고 소리를 칠 수밖에 없는? 아무튼 적절하게 각질 정리에 초점을 잘 맞춰서 아주 무난하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다. 그럼 이건 매일매일 써도 되나요? 아니요. 피부 계속 살 빼시면서 주기 조절해서 매일 써도 된다 싶으면 그때부터 매일 쓰시면 된다는 거. 다음은 브링그린인데요. 브링그린은 여름에 가볍게 각질 정리를 해주고 싶을 때 쓰면 좋겠다 싶은 그런 느낌입니다. 마지막 아임프롬. 아임프롬은 제가 인기 순위에 있지 않았는데 올리브영 지나다가 제 스타일일 것 같아가지고 샀다고 했잖아요. 역시 써보니까 좀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오늘 뭔가 옷도 돌베 스타일로 뭐 그렇기는 한데, 아임프롬 제품은요, 나는 원래 각질 제거가 목적이야, 벅벅 문지르는 게 좋아 하셨던 분들 말고, 저처럼 엄청 민감성이다, 나는 문지르는 게 너무 무서워, 특히 지금 너무 피부가 따가운데 내가 패드를 안 쓸 수는 없어, 뭐 이러신 분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말 순한 느낌의 진정 제품이다.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해봤을 때 돌배 추출물이 진짜 대충 괜찮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진정 패드로서 아주 면 느낌 좋았고 제품 느낌도 좋았고, 짧게 그만! 여기까지 제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오늘은 유트르픽 이거 너무 좋아 이런 거보다는요, 어떻게 구매해서 쓰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각질 패드는요, 진짜 피부가 두꺼운 사람 아니고서는요, 매일매일 사용하는 거,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거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사용해도 되긴 돼요. 이 말은 오늘 영상에서만큼은 제가 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 한마디 때문에 매일매일 사용하면 안 되시는 분이 오해하고 또 매일매일 사용을 하셔서 피부가 상할까봐. 혹시 이렇게 매일매일 사용을 해도 피부에 데미지를 느끼지 못하고 너무 좋다 하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한테도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싱거우실 수 있겠지만 유투르의 패드 피부 케어법은요, 각질 패드 하나, 진정 패드 하나 집에 구비해두자. 아 진짜 너무 싱거운데 싶으실 수도 있는데 피부 케어법이 너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다양한 방법 중에서 나는 패드로 피부를 케어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서 쓰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이 가려움이 있었고 갈증이 있었다. 그거는 각질 패드만 썼거나 진정 패드만 쓰고 있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구비를 해두고 쓰면은 그 가려움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어쨌든지 간에 주기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잖아요. 저 같으면요, 주 1회는 각질 패드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분 진정 패드 사용해 줄 거예요. 각질이나 피지가 오늘따라 너무 많게 느껴지는데 근데 나 이번 주에 한번 사용했는데? 그러면은 그 주에는 한 번 더 사용을 하고요. 그럼 한 가지 더. 진정 패드는 그럼 매일매일 써도 돼요?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피부가 견딜 수 있다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각질 패드, 지우개 패드, 모공 패드 이런 이름을 가진 애들은 매일매일 사용했을 때 내 피부에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용 횟수에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있는 애들은 힘 조절하고는 상관없이 주기 조절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편에 이어서 토너 패드 리뷰 2탄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진정되고 보습해주고 이런 패드들만 사용을 해봤는데 이 리뷰 덕분에 각질 패드의 매력에 쏙 빠지게 되었어요. 원래 바하 같은 화학적 각질 제거 성분이 이런 피부에 되게 득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뭔가 바하가 들어간 걸 직접 제품을 사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좀 껄끄러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패드에 성분이 딱 들어가 있으니까 슥슥만 해줘도 바로 각질이 확 이렇게 매끄러워지는 걸 보면서 아, 이 각질 패드 매력 있네 싶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렇게 토너 패드처럼 리뷰 원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